개념을 통해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게 상포도의 의미까지 배웠지. 그러면서 우리가 편차, 그리고 분산, 그 다음에 표준편차 이렇게 개념들을 배웠었어, 그쵸? 자, 편차의 정의가 뭐였지? 편차? 편차의 정의가 뭐였지? 편차? 편차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편차는 어떻게 구하는 거지? 수빈아, 편차는 어떻게 구하는 거지? 뭐에서 뭐를 빼는데? 뭘 빼는 거였더라? 찬영아, 편차의 정의가 뭐지? 별량 빼기 평균이었지. 그러면 편차라는 거를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구해놔야 돼? 평균이라는 걸 구해놔야 돼, 그치? 자, 편차를 구하려면 평균을 구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치? 채연아? 자, 그 다음에 분산은 분모에는 총 개수, 도수의 총 개수를 써주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뭘 써줬지? 분차? 그렇지. 편차를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제곱을 시켜서 총합을 구하는 거였어. 정의가 이렇다 이렇다는 거고, 우리가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분산이라는 건 얼마나 내가 중심으로부터 자료가 퍼져 있는지 그 자료를 말을 해주는 거라고 했지. 특징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산이 크다는 것은 이 분자가 크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치? 분수니까. 그러면 편차의 총합이 크다. 물론 편차가 아니라 편차의 제곱이지만 어쨌든 편차의 제곱이 크다는 건 편차가 크다는 거랑 똑같겠지. 자, 편차의 제곱이 크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자, 편차의 정의가 별량 빼기 평균이었으니까 별량들이 평균으로부터 뺀 값이 크다. 즉 별량이 평균과의 거리가 멀다, 크다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러면 자료가 중심으로부터 퍼져 있다. 넓게 퍼져 있다. 그럼 반대로 분산이 작다라는 말은 편차의 제곱이 작다라는 거고, 똑같이 별량과 평균 사이의 거리가 작다. 즉 자료가 중심으로 모아져 있다. 이런 말이겠지. 그림으로 대충 뭐 그려보면 평균을 보통 M이라고 쓰니까 분산이 클 때 그림은 이렇게 이런 고른 그림이고, 분산이 작을 때 그림은 얘보다 평균에 많이 모아져 있어야겠지. 이렇게 양 끝점에 더 값들이 적은 거, 이렇게 중간에 모아져 있는 거. 짧은 그래프의 그림이겠지. 얘가 더 길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그래프에서의 상포도 의미까지. 표준편차의 정의가 뭐였더라, 마지막으로? 얘는 간단했었지. 이제 표준편차의 정의가 뭐였지? 루트 분산. 자, 왜 루트 분산을 한다고 했더라? 왜냐면 분산은 말 그대로 총합을 분자에다 쓰다 보니까 분산의 값은 크게 나올 수 있잖아. 당연하지. 총합들이 다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루트를 씌워서 그 값을 작게 해서 우리가 뭐 어디 보고서를 쓸 때 사실 의미까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이제
너네들의 입장에서 표준 편차 의미가 뭐였지? 이러면서 좀 궁금할 수 있지. 그래서 그냥 설명을 해주는 거야. 루트를 왜 씌워요, 선생님? 갑자기? 그냥 자료를 더 간단하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루트를 씌우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결국 표준 편차도 어떤 거야?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니까 자료가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지 똑같은 의미겠지. 똑같은 의미인데 값만 줄어들게 하는 거야. 그렇지? 예를 들어서 분산이 9다. 그러면 표준 편차가 3이니까 좀 더 간단한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분산에 대해서 좀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분산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왜? 편차 제곱의 총합이니까 제곱을 한 것들을 다 더한 거니까 분자가 항상 음수가 될 수 없는 거야. 그치? 분산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자, 근데 편차를 구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x가 이렇게 있고 1, 2, 3 이렇게 있는데 그 별량의 값이 보통 xi라고 쓰지. 예를 들어서 뭐 57점 수학 점수라고 할게. 자료를 조사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표가 있다고 하자. 그럼 이 값들이 다 별량 값이잖아, 하나하나가.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평균 m이 60이야. 그러면 이 첫 번째는 57에서 60을 뺀 게 얘의 편차고, 그렇지? 두 번째는 71에서 60을 뺀 게 얘의 편차고, 그렇지? 세 번째는 91에서 얘를 뺀 게 편차. 근데 편차가 각각 다른데 지금 보면 어때? 편차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 음수라는 건 평균보다 작다라는 뜻이고, 그 별량을 가진 놈이 평균보다 작은 놈, 그리고 평균보다 큰 놈들도 있고. 그러니까 편차 값은 음수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상황마다 다 다른 거지. 근데 분산은 뭐다? 걔를 제곱해서 넣은 거니까 항상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도 있지만 0이 되는 케이스는 거의 문제가 없겠지. 그런 상황도 거의 없을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배워봤는데, 자, 이번 시간에 지금 102쪽 한번 펼쳐볼까? 102쪽 펼쳐볼까? 우리가 별량이 여기 총 n개가 있다고 할게. 그러면 얘 평균이 있을 거고 분산이 있을 거고 표준 편차가 있을 거지. 그치? 근데 이 별량에다가 내가 어떤 식 조작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를 곱하고 뒤에다가 b를 더하는 거야. 모든 별량이 똑같이. 그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평균은 내가 이 상황에서 구해봤더니 m, 분산은 s제곱,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운 거니까 s 이렇게 나왔다고 볼게. 자, 그러면 이 식 조작을 해준 별량들을 식 조작해준 얘의 평균은 어떻게 나오냐면, 자, x1, x2, x2, xn까지의 평균은 m이라고 나왔다고 했잖아. 그 m에다가 지금 보면 별량에 x의 개수가 지금 어떻게 변했어? 다 a가 곱해져 있지. 똑같이 평균도 식 조작을 한 그대로 a를 곱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식 조작된 거 보면 얼만큼 더해져 있어? 별량의 수가 b만큼 더해져 있지. 그러면 그대로 평균은 b만큼 더한 게 새로운 평균이야. 그러니까 별량의 식 조작을 해주면 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도 변한다는 뜻이야. 자, 그럼 얘가 mu 평균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자,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 이 뒤에 상수함은 유 분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뭐만 끼치냐면 이 지금 앞에 x 앞에 곱해진 개수 있지. 그 개수만 영향을 끼쳐. 그래서 a제곱 곱하기 원래 분산이 s제곱이었지. s제곱 그대로 곱해줘. 얘가 u 분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분산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루트를 씌우는 표준편차도 당연히 변하겠지. u 표준편차. 자, 일단 얘는 s가 될 건데 지금 봐봐. a 제곱에다가도 루트를 씌워야 되지. a 제곱에 루트를 씌울 때 생각을 해보죠. 얘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만 앞에 곱해진 a가 음수를 내가 식 조정을 해서 곱해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음수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 a를 씌워야 돼. 그래서 표준편차는 항상 양수가 나오게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괜히 절대값을 씌우는 게 아니고 목적이 표준편차 값을 이게 새로운 표준편차라고 했잖아. 둘이 곱한 게 항상 양수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 절대값을 씌워서 새로운 표준편차가 이렇게 식 조작을 해준 걸 각각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이렇게 보여줘.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고 사실 이거는 선생님이 통계학과잖아. 이 통계학과 1학년 들어가면 이거를 대학교 시험에서 보거든.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는 시험에 나와서 뭐 궁금하면 선생님 이제 증명을 해줄게. 쉬는 시간에 뭐 아니면 문제 푸는 시간에 따로 선생님 물어봐. 해줄게. 자, 어쨌든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성질을 가지고 지금 36-2번 한번 풀어보자. 나중에 너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평균과 통계를 아마 선택해서 볼 건데 그때 이제 또 나오고 그때 이제 증명까지는 아니어도 뭐 가나다 문제로 나올 수는 있어. 근데 지금 중등 레벨에서는 뭐를 내지는 않고 이제 계산하는 문제 혹은 이제 식 조작을 하는 문제들이고. 이거 어려워요. 아니 저 이쪽이 아니라. 통계? 통계 하지 마. 아니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문제 푸는 거? 이거는 뭐 그냥 숫자 대입하면 돼. 통계는 너 지금 증명 과정이 어렵다는 거 아니야? 책에 쓰이는 거. 이거 문제 푸는 게 지금 뭐야? 36-2번? 네. 그럼 모르겠네요. 이거 같이 풀어보자. 이건 방금 선생님이 설명해준 거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는데. 그거 1 곱하기 아들이고요. 응? 저거 평균 새로운 평균 A 곱하기 R 플러스 B요. A 곱하기 N. 아 L이요? 응. 아들은 자, 유제 36-2번 보면 지금 별량 x에 대해서 원래 주어진 평균 내가 m이라고 할게. m은 5. 그 다음에 분산은 4. s제곱이라고 할게. s제곱은 4.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었어. 그치? 얘가 오리지널이구나. 근데 새로운 별량, 즉 식 조작을 한 게 ax 플러스 b. 얘의 평균이 0, u 평균. 대문자로 쓰자. m은 0. 그리고 얘는 v라고 쓸게. 분산 1. 자, 이렇게 별량이 지금 식 조작이 되면 평균이랑 분산이 바뀐다라고 했지. 자, 그거에 맞춰서 지금 해볼게요. 평균이 5였잖아. 근데 앞에 지금 곱해진 개수가 몇이지? a. 그러면 a 곱하기
5. 뒤에 더해진 상수가 b잖아. 별량에. 그럼 플러스 b. 평균이 오는지 어떻게 알아? 평균이 5라고 문제에 써있어. 원래 별량에. 평균이 5. 자, 그랬더니 구해봤더니 얘가 몇인 거야? 0. 그러면 이렇게 5a 플러스 b가 0이다 라고 1차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분산이 1이다. 자, 이렇게 식 조작이 되는 거. U 분산은 뭐라고 그랬어? 앞에 곱해진 개수에다가 제곱을 때리라고 그랬지. 자, 제곱을 때리면 a제곱 곱하기 원래 x의 분산이 몇이래? 문제에서 4라고 그랬지. 자, 읽어보면 4. 그래서 새로운 분산을 구해봤더니 1이라고 나와있지. 얘가 1. 아, 그러면 4a제곱 1이니까 a값 구할 수 있지.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여기서 지금 조건이 있지. a가 양수다. 그러면 a는 2분의 1. 자, a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2분의 5 플러스 b는 0. b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 5번. 자, 36-1번. 자, 같이 해보자. 자, 앞에서 선생님이 여기 지금 뭐 A, B 이렇게 지금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썼던 미지수 기호였고 얘는 지금 36-1번 같은 경우에는 실전형이지. 자, 지금 저기 앞에 주어진 식하고 일반화된 공식하고 이 실제 문제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자. 얘는 지금 별량이 원래 문제에서 X, Y, Z라고 세 개 이렇게 주어져 있었네. 그때 평균이 M, 그리고 표준 편차가 S. 자, 근데 새로운 별량을 만들었어.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Y 플러스 2, 마이너스 Z 플러스 2. 저거하고 비교해봐. 자, 지금 식 조작을 어떻게 해준 거지? 앞에 개수에다가 몇을 곱한 거야?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고 뒤에 상수항은 몇 더한 거야? 2. 그러면 저 식하고 비교했을 때 A는 마이너스 1, B는 2.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얘의 평균이 M이라고 했으니까 M은 어떻게 변한다고 했어? 곱해준 개수만큼을 곱하고 뒤에 상수항만큼 더해주면 된다고 했지. 자, 개수가 마이너스 1만큼 지금 앞에 곱해줬잖아. 그럼 M에다가 새로운 U 평균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는 그대로 식 조작을 해준 만큼. 자, 그 다음에 뒤에 상수항을 2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M 플러스 2 얘가 U 평균 새로운 평균이 되는 거죠. 별량이 바뀌어졌으니까 평균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산은 분산은 어떻게 되냐고 했어? 앞에 곱해진 개수에 절대값을 씌운다고 했지. 절대값. 자, 마이너스 1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니까 1이 되겠지. 1을 곱하고 원래 표준 편차를 그대로 곱한다고 했잖아. 자, 원래 표준 편차를 문제에서 S라고 한다 했네. 그러면 1 곱하기 S, 얘가 U 표준 편차. 근데 U 표준 편차는 원래 표준 편차랑 똑같았네. 자, 이거는 이 문제 상황에서 개수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가능했던 얘기지. 자, 그래서 평균은
마이너스 m 플러스 표준 편차는 s 1번이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05쪽으로 가서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상관관계가 제일 쉽지 않아요. 그치, 제일 쉽지. 일단 이 상관관계는 이 산전도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 산전도라는 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x랑 y를 좌표 평면 위에 값들이 다 펼쳐보는 거야. 다 찍어보는 거야. 좌표 위에. 왜 찍어보냐면 우리가 x랑 변량 x랑 변수 x랑 변수 y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따져보려면 좌표 평면 위에 이렇게 쫙 놓고 봤을 때 따지기가 되게 쉽거든. 예를 들어서 자료가 내가 x라고 둔 거에는 키, y라고 둔 거에는 무무게. 그러니까 어떤 통계학자가 이거 단원이 통계잖아. 통계학자가 그냥 가설을 세워보는 거지. 키랑 청소년들의 키랑 몸무게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강한 상관관계가 이런 거를 조사해보고 싶은 거야, 내가 어쩌고. 그러면 자, 키랑 몸무게를 각각 조사해보는 거야. 막 학생들 몇 명.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10명의 키랑 몸무게를 각각 조사해보는 거야. 여기 이쪽에는 165, 170, 175 이렇게 구간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여기 사이사이에 뭐 166, 168 이런 식으로 있겠지. 쭉쭉쭉 다 찍어가지고 자, 몸무게도 뭐 50부터 해가지고 98라고 하니까 너네 90은 없잖아. 그렇게 쓰면 몸을 까버리시고 너네 저희가 이렇게 치는 날 80까지 해보자. 그럼 뭐 대충 여기 안에 구간들이 있겠지, y값이. 그러면 여기 x, y값 그대로 조사한 대로 이렇게 점들을 좌표를 표시해주면 돼, 그렇지? 어렵지 않지? 이게 3점들이야. 여기 x, y를 표시해주는 거야. 근데 내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y는 x라는 그래프 당연히 알고 있잖아, 그치? 자, 내가 y는 x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었어. 그랬는데 만약에 자료가 이렇게 산점도가 주어져 있다고 하자. 지금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3명을 조사한 거야, 지금. 키 몸무게를. 13명치 키랑 몸무게를 한꺼번에 조사한 거지. 순서상으로 내가 좌표 평면 위에 놓은 자료야. 자, 이랬을 때, 그리고 내가 y는 x를 내가 이렇게 보조선을 긋듯이 쓱 그었어, 문제를 풀 때. 자, 그러면 내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을까? 키랑 몸무게 중에. 자, 지금 얘가 어때? y 값이 x 값보다 훨씬 더 크지? 이 자료는. 그러면 몸무게가 전체적으로 키보다 훨씬 더 크다. 이 13명의 자료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자료가 이렇지 않고 이렇게 균등되게 나왔어. y는 x 분점.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키랑 몸무게가 정비례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이 자료를 보고. 자, 그리고 반대로 또 내가 자료들을 조사했는데 집단마다 좀 특성이 다를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가서 조사를 하는 거랑 중국에 가서 조사를 하는 거랑 한국에서 조사하는 거랑 다 다르겠지.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키는 이런데 막 몸무게는 작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있어? 뭐 아프리카 큰 나라 있지 않나? 막 가나 이런 나라들. 막 마라톤 평균 195고. 평균. 근데 걔네 되게 말랐잖아. 막 그런 나라들은 자료가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이런 관계를 끈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키랑 몸무게가 전혀 정비례하지 않다. 자료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3점도고, 그래서 결국
어떤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따져보려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y는 x라는 그래프를 내가 문제에는 없어도 쓱 그려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 몸무게가 이 자료는 전체적으로 몸무게가 키보다 큽니다. 아니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으면 키가 몸무게보다 훨씬 큰 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37-1번 해보자. 자, 지금 보기 1번부터 볼게. 지금 학생 20명의 국어, 영어 성적을 조사한 삼전부인데, 자, X축이 지금 국어고, Y축이 지금 영어야. 자, 그러면 이제 20명 조사했다니까 이 점 지금 20개를 X, Y로 다 표시를 한 거지. 자, 보기 1번. 국어랑 영어가 모두 80점 이상인 학생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그냥 눈으로 세도 되는데 얘를 안 틀리고
정확하게 세려면 y는 x 그래프를 쓱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80 모두 80점 이상인 걸 찾으랬잖아. 그러면 80점 여기 80은 80이랑 똑같아지는 지점이 있겠지. 자, 80 자료에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모두 80점 이상이어야 되니까 4명 돼. 4명. 응? 아, 5명이 되겠네. 여기까지 한 명까지. 자, 이렇게 세줄 수가 있고. 자, 그러니까 y는 x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내가 비교를 해주기 쉽다는 거야. 직관적으로. 자, 국어 성적이 영어 성적보다 높은 학생은 전체의 몇 %인가? 일단 몇 명이 국어 성적이 영어 성적보다 높은지 세면 되지. 자, 어떻게 세면 돼? 이 y는 x를 기준으로 밑에, 그렇지. 밑에 있는 거 세주면 돼. 이거 안 그리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지. 내가 이거 안 그렸다고 생각을 해볼게. 너네 여기 그리면은 아예 생짜일 거 아니야, 그렇지? 자료가 생짜이면은 너네 분명히 실수하거든. 그래서 이거 y는 x 그리라는 거야. y는 x 그리면 국어 성적이 영어 성적보다 높은 거. 이렇게 밑에 애들만 세주면 되잖아. 지금 세주면 몇 개니? 그중에 하나 더 그리신 거. 내가 하나 더 그렸어? 70, 영어 성적 70인 거 그래서 하나 빼야 돼요. 그래. 지금 자료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한 명 여기 자료. 8명.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여섯. 오른쪽을 하나 빼야 돼요. 오케이. 여기를 하나 빼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그림에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이네. 자, 그래서 20분의 8. 요거는 이제 뭐 확률 구하는 거 1학년도 많이 했으니까 4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y는 x 그래프를 문제 풀 때 선정도에다가 위에다 그리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영어 성적이 70점인 학생들의 국어 성적의 평균을 구하시고. 자, 그러면 영어가 지금 y축이 70인 애들, 요렇게 이 라인에 걸린 애들, 얘네 지금 평균 구해주면 되지. x의 평균. 지금 자료 보면 50부터 해가지고 몇까지 걸고 90까지 걸리고, 그지? 50부터 60, 70, 80 더해가지고 90. 그래서 총 5명이니까 이거 나눠주면 되지.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될 거야. 자, 선점도 문제는 그래서 결국 핵심은 y는 x 그래프를 그려서 x축이 y축보다 크냐, 같냐, 작냐, 이렇게 그것만 따져주면 돼. 아마 1학년 때 배웠던 통계가 조금 생각나기도 할 거야. 그때 배웠던. 사실 그것도 단원 이름이 통계라고 하지만 별로 통계스럽지 않지. 여기 한번 그냥 이거 보시면 히스토그램 이런 거 나왔잖아. 그래서 사실 그게 수학 같지 않았잖아. 그거 진짜 재밌어요. 그치, 그건 약간 수학 같지가 않고 재밌지. 이것도 지금 선점도도 똑같이 풀면 돼. y는 x 그래프를 그린 따라 차이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지게. 자, 얘는 개념은 별거 없는데 낚시가 한 가지 있거든. 낚시 하나만 조심을 하면 되는데, 일단 낚시를 얘기하기 전에 대표적인 것도 소개를 해야겠지. 일단 양의 삼각관계라는 게 있어. 자, 아까처럼 똑같이 변수 두 가지를 조사했어. x, y를 조사했을 때 양의 삼각관계를 가진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간단해. x가 커질 때 y도 같이 커집니다. 이 양이라는 게 우리 양수하면 플러스 수잖아. 똑같아. 플러스 관계를 가진다. 우리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기 때 y는 ax에서 a가 0보다 크면 뭐 이런 그래프다. 이렇게 배웠었잖아. 그거 떠오르면 이렇게 여기는 지금 x 자료들, 여기는 뭐 y, 키 묻는 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자, 근데 자료들을 내가 아까 이렇게 좌표평면 위에 나타낸다고 했지, 순서상으로. 이렇게 막 나타내는데 이 y는 x 그래프 위주로 모여져 있어.
이렇게 모여져 있어 압축적으로. 그러면 우리 분산 배웠던 개념하고 똑같이 얘는 강한 상관관계라고. 즉 강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x랑 y랑 서로 상관관계가 밀접하다, 확실하다, 이런 관계라는 뜻이야. 근데 만약에 상관관계인 건 맞는데 자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양의 상관관계인 건 맞아. 자, 이렇게 해서 y는 x를 그랬을 때 근데 자료를 조사해봤더니 뭔가 맞긴 한데 이 그래프에서 살짝 저거보다는 지금 중심에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지. 이러면 약한 상관관계라고. 둘 다 양의 상관관계인 건 맞아. 근데 이 그래프를 위주로 모여 있으면 자료들이 우리가 조사한 자료들이 모여져 있으면 밀접한 상관관계, 즉 다른 말로는 강한 상관관계라고 하고 이 자료처럼 지금 어때? 이거 하나하나가 자료인 거야, x, y. 자, 그때 이렇게 중심으로부터 좀 뭔가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널쩍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약한 상관관계라고. 자, 음의 관계도 똑같아요. 음의 관계도 똑같다. 반대로 음의 관계는 이제 양의 관계랑 반대 경우가 있지.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고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산의 높이가 올라가면 기온이 내려가고 겨울철 기온이 올라가면 난방비는 반대로 떨어지겠지. 뭐 그런 관계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x 이런 거 배웠잖아. 똑같아. 자, 이렇게 지금 그었을 때 선생님 근데 y는 마이너스 x는 여기서 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조사할 때는 보통 기온, 뭐 키 몸무게 이런 걸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 어때? 여기 양수 구간에서 놀고 있는 그 정도 차이만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일선면에서 이렇게 그어져 있을 때 똑같아. 이 자료들이 이 그래프 위주로 모아져 있으면 강한 상관관계. 근데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음의 관계인 건 맞는데 이렇게 또 막 좀 떨어져 있어. 널쩍해. 그러면 약한 상관관계. 이렇게 음과 양에서 강한 상관관계랑 약한 상관관계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항상 자료를 조사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양의 관계나 음의 관계만 나타나는 게 아닐 수도 있지. 나는 뭔가 관계가 있을 줄 알고 조사를 했는데 어떠한 관계도 없을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세 번째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림이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일단 이런 그림부터 할게요. 자, 얘는 어때? 자료들이 지금 보면 해석을 해보자. 얘는 지금 다 x 값들이 커지고 있지. 쭉쭉쭉 자료들이 커지고 있어 하나씩. y 값들은 어떻게 돼 있어? 정체되어 있어. 그럼 x랑 y랑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 아니지. 서로 관계가 없지. 그렇지? 자, 반대로 똑같이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x 값들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데 y 값만 쭉 변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떤 양의 관계, 음의 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 그렇지? 이렇게 이런 관계에는 어떤 관계를 따져볼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자, 뭐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다른 경우를 한 번 더 보면 아예 얘가 어떤 관계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중구난방으로 찍혀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특정한 상황이 아니어도 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1차 함수 직선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이 그래프랑 중심에 이 그래프의 중심에 모여져 있느냐 안 모여져 있느냐를 따지면서 강하다 약하다를 따질 수 있고 그리고 이 방향을 가지고 양이랑 음을 따질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은 관계가 없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사실 외우는 건 아니고 보면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상관관계가 세 종류가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유제 EX 문제 38-3번 한번 보자. 1번 양의 상관관계. 그러면 이렇게 1차 함수 직선을 그려보면 알겠지? 1차 함수 직선을 한번 그려보자. x가 커지면서 y도 같이 커지는 관계. 자, 양의 상관관계는 지금 보기에서 보면 니은하고 리을 이렇게 두 개 보이죠? x가 커질 때 y도 같이 커지고 있잖아. 근데 자, 문제는 없지만 내가 하나 더 만들게. 니은이랑 라 중에 뭐가 더 강한 양의 상관관계야? 뭐가 더 밀집해 있지? 중앙으로. 라가 좀 더 밀집해 있지. 그치? 네. 그럼 라가 더 강한 양의 상관관계입니다. 자, 2번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고르시오. 자, 미음 그리고 기억. 기억도 중구난방으로 찍혀 있지 얘가. 자, 3번 강한 음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는 지금 다 봐 이렇게 두 가지인데 강한 걸 고르려고 했으니까 좀 더 밀집해 있는 바를 고르면 되겠지. 이렇게. 자, 유제 38-1번. 진짜 보이죠? 진짜 재밌어. 쌤 이거 어때요? 진짜 너 지금 종병인 것 같아. 징그러워요? 하나 징그럽고요. 진짜. 징그러워요? 저 손세우가 그릴 것 같은데. 그린 거야? 뭐라고? 그린 거야? 팔에 뭘 붙인 거야? 이게 뭔데? 방금. 오, 감사해요. 그런가 봐. 부러운 게 아니고 자, 38-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화 시간이랑 요금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지? 양해. 그치, 양의 관계가 있지. 그러면 보기에서 양의 관계를 고르면 되는데 지금 2번이 보이네. 교통량이 늘면 매연은 당연히 늘겠지. 자, 근데 이제 낚시로 낚일 것 같은 게 5번인데, 자, 겨울철 기온과 감기 환자의 수. 자, X를 겨울철 기온이라고 하고, Y를 감기 환자라고 할게. 기온이 높아지면 감기 환자는 말하는구나. 낮아지지. 그래서 음의 상관관계야. 자, 기온 가지고 이거 낚시를 많이 당할 수 있어서. 그런데 여름에 오히려 더우면 에어컨 세게 틀어가지고 감결 확률이 근데 더 38-2번에서 높아지잖아. 뭘 물어보는 그때는 겨울이긴 한데 감기 발생률이 높으면은 내려가는 걸 말하는 양 아니면 38-2번 해볼까? 지금? 네. 자, 이거는 순전히 문해력인데 정답은 3번. 왜? 감기 발생률이 높아질 때 몸의 저항력은 떨어지겠지. 자연 발생률이. 자, 38-3번 문제.
자, 기억 보자. A는 용돈에 비해 저축을 많이 하는 편이다. 용돈이 적은데 X축이 지금 적잖아. X 좌표가 적잖아. 근데 Y는 그거보다 높지. 그래서 용돈에 비해 저축을 많이 하는 게 맞고. 자, 얘는 용돈에 비해 저축을 적게 하는 편이지. X 좌표는 높은데 Y 좌표는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자, 용돈과 저축액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어때? 용돈과 저축액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가나다 모두 정답이었네. 5번. 자, 끝. 진도 끝났고. 이제 쉬어요? 20분 남았는데 이제는 그냥 쉬면 안 되나요? 대박이다. 일단 근데 그냥 이용 풀어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숙제 줄일 나 사람은 풀어야겠다. 풀면서 줄이고 대화할 사람은